자, 말 나온 김에 미셸 스틸 이야기 잠깐 좀 하고 갈까 하는데요. 주한 미 대사로 미셸 스틸이 이제 지명이 됐지 않습니까? 네. 요 사람이 이제 지명되고 나서 제가 또 좀 걱정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극우 세력들의 헛소리가 이제는 또 헛소리처럼 들리지가 않아요. 장동혁이가 이번에 또 미국 가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가서 그 백악관 정부 인사들 만난다고 하는데 난 그것도 또 걱정되고 전한길이 정광훈 이런 애들 계속 백악관 얘기할 때 그 전까지만 해도 헛소리 이렇게 치부하면 됐거든. 저도 그냥 나이트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백악관 나이트 그렇게 치부하면 됐다고 예. 실제로. 근데 지금은 이게 뭔가 연결고리가 생긴 것 같아서 제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전한길 정광훈 이런 사람들의 헛소리 잠깐 좀 듣고 오겠습니다. 4월 달에 제가 백악관 가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 가는 길을 막는다면 평택에서 먼저 들고 오리날 평택에서 조치가 취할 겁니다. 평택에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내가 이제 재판 끝나면 제일 먼저 트럼프를 키워낸 사람이 있어요. 폴라 화이트라고. 트럼프 바로 옆에 옆방에 있단 말이에요. 옆방에. 그래서 내가 빨리 이제 재판 끝나면 폴라 화이트를 먼저 만나고 폴라 화이트를 통하여 트럼프하고 내가 1시간 만나려고 그래요. 아우 나 미치겠네. 벌러 화이트 누구인지 아세요? 누구예요? 벌러 화이트 만날 거라고 했는데 네. 벌러 화이트 제가 개인 방송에서 다뤘는데 네. 그 이모는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예쁘긴 예뻤는데 네. 솔직히 말해야 돼요. 근데 제 보기엔 저는 예를 들면 개신교의 신자였으면 네. 신성 모독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특이한 그 뭐죠 그 사탄을 쫓아내는 예식들을 하고 좀 특이하신 분이에요. 테마 이런 거? 테마 같은 거 예를 들면 구 해서 앞에 있는 흑인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이러신 분인데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백악관에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설교에서도 이런 말 했어요. 공격해라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특이하신 분이에요. 솔직히 저는 그분 보고 와 우리 정광훈 목사님 그나마 낫다. 아니야. 비교했을 때. 비교했을 때. 아 정가운도 목사님한테 욕하고 그랬어. 예수님한테. 아, 예. 까불면 죽는다 그러고. 네. 하여튼 뭐 바울러 화이트라는 이모는 좀 미국 안에 있는 개신교 세계에서 엄청나게 좀 비판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걱정이라는 거야. 이게 연결될 것 같으니까. 지금 장동혁도 폴라 화이트하고 만나려고 뭐 모색 중이라는 얘기가 들리고 그거 봐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뭐 부활절 때 그 트럼프한테 예수라고 했고 네, 이 실제로 불안해. 이 포스터를 올릴 때 결정적으로 아마 폴라 화이트가 그렇게 시켰던 것 같고 이제 미셸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극우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다라고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1년 전부터 경고하셨어요. 네, 네. 의원님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주한미 대사로 왔을 때 우리는 뭐 저런 지금 전한길이라든가 정광훈에 대해서 이제 무시해버리면 그러면 그만인데 그만이지만 만약에 주한미 대사로 와서 연결된다.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뭐 초청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들어준다거나 이러면은 네. 문제가 좀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진짜. 지금 완전히 또 언뜻 지나가면서 봤는데 황교안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구들이 이제 큰일 났다. 차이나리 우리 대통령을 얘기합니다. 차이나리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아니 제메네이라고 해요. 하마네이트. 제메네이라 그래.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걱정 그 전에는 그 헛소리잖아요. 그 전에 그냥 아이고 한심한 것들 하면 되는데 이제 이게 연결고리가 들어와 버렸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지명 철회를 위해서 지금 시민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뭐 나중에 아그레망을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아그레망이 떨어지지 않게 이 사람들은 안 된다고 꾸준히 미국에 알려야 하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죠. 트럼프한테는 이 사람 오면 당신 김정은 만나는 거 다 끝난다. 아, 그렇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완전 반복에다가 네오콘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계획이 이 사람 안 된다고 그런 뒤에서 그렇지. 계속하는 외교를 했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1년 전부터 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중요한 외교예요. 중요한 외교. 왜냐하면 이 사람 또 온 걸 또 거절하기는 부담이 그거는 있잖아요. 부담이야. 그런데 그렇더라도 저는 시민이나 국회에서는 이 사람을 얘기하고 이 사람이 적어도 자기 언급에 대해서 번복하도록 또는 그 부분에 그 당시 그게 아니었다는 말까지는 꺼내야 되고 그러려면 아그레망을 처음부터 환영한 것보다 약간 시간도 끌고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오늘 아침에 제가 외교부한테 네. 요청한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적절한 지적입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목입니다. 네. 여러분, 주한 미국 대사로 미셸 스틸이 지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각종 보수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한국 보수층에게 완전히 낯선 인물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의회 연설과 각종 행사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고 이후에도 공식 접점이 확인된 인물입니다. 자, 근데 바로 그 인물이 1년 넘게 비어있던 주한 미국 대사 자리에 지명됐다. 자, 여기서 보수층들이 자, 이거 혹시 윤 어게인과 연결되는 신호가 아니냐 이렇게 반응하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단정은 금물이겠지요. 오늘 영상에서는 과장은 걷어내고 팩트 위에 질문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필 미셸 스트리인가? 왜 지금인가? 그리고 이 인사를 한국 보수는 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이걸 정말 윤 어게인 신호로 봐도 되느냐? 제 답은 이겁니다. 정치적 어그로 포인트는 강력하지만 팩트로 단정 짓기는 아직 이르다는 거지요. 왜냐? 지금까지 확인된 건 미셸 스틸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식 접점이 있었고 한미동맹과 대북 대중 강경 기조의 우호적인 보수 성향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나 윤 어게인의 힘을 실으려고 보냈다라는 식의 직선적 해석을 뒷받침할 공개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인사를 무색무취하게 볼 일도 아니라는 거죠. 미셸 스틸은 공화당 보수 진영에서 활동한 한국계 정치인이고 한국 보수층이 중요하게 보는 한미동맹, 북한 문제, 중국 견제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한 입장을 가져온 인물로 인식돼 있습니다. 결국 이 인사는 적어도 이렇게는 말할 수가 있겠죠. 지금 워싱턴이 서울에 보내는 얼굴은 흐리멍텅한 관리형 관료가 아니라 성향이 뚜렷한 보수 정치인이라는 점 말입니다. 자, 이건 분명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지금이냐 이것인데요. 공석으로 오래 두다가 왜 이제 와서 미셸 스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한국 국내 정치와도 무관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은 안보, 대중국 노선, 대북 정책, 한미일 공조, 주한미군 문제, 방위비 문제까지 또 관세도 있죠. 언제든 갈등이 폭발할 수 있는 국면입니다. 자, 이런 시점에 미국이 서울에 보내는 대사가 누구냐는 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메신저 선정입니다. 친중 눈치 보면서 어정쩡하게 흔들리지 말라는 뜻인지 한미동맹과 인도태평양 질서를 분명하게 끌고 가겠다는 뜻인지 워싱턴은 얼굴 하나로도 충분히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 미셸 스틸인가라는 질문은 매우 정치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미국도 한국 정치를 잘 모른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은 한국 우파와 좌파의 외교 노선 차이를 너무나 잘 압니다. 누가 중국의 유화적인지, 누가 한미일 공조를 불편해하는지, 누가 대북 문제에서 흐물흐물한지 다 봅니다. 그런 미국이 한국계 공화당 보수 정치인을 서울로 보내겠다고 했다? 최소한이요. 자, 우리가 한국 문제를 그냥 사무적으로만 보지 않겠다는 신호 정도는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억측이 아니라 외교의 기본 문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부 보수층은 미셸 스틸 지명을 보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미국이 한국의 안보 현실을 다시 제대로 보려는 것 아니냐? 혹시 윤석열 시절의 한미보수 공조 흐름을 다시 복원하려 하는 건 아니냐? 혹시 워싱턴이 서울의 좌클릭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흥분은 금물이겠죠. 대사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사가 한국 정치를 뒤집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 보수가 국내에서 무너진 판을 외국 대사 한 명이 뒤집어주길 기대한다면 그건 희망회로겠지요. 냉정해야 합니다. 미셸 스틸 지명은 어디까지나 상징과 신호의 문제일 것입니다. 국내 정치를 실제로 바꾸는 건 결국 우리 국민이고 보수 세력이고 한국 정치 세력입니다. 미국 대사가 대신 싸워주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 지점에서 우리 보수파 진영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미셸 스틸 이름 하나 떴다고 역시 미국이 안다. 이제 판 뒤집힌다. 윤 어게인 신호탄이다 하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면 그건 그냥 감정 소비겠죠. 자,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한국 보수가 국내에서 신뢰와 조직력을 잃었기에 외부 신호 하나 이렇게 들썩이게 됐느냐. 이걸 보셔야 합니다. 남이 보내준 신호에 흥분하는 보수는 강한 보수가 아닙니다. 스스로 판을 만드는 보수가 강한 보수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셸 스틸은 윤석열 대통령과 전혀 무관한 인물이 아닙니다. 2023년 방미 외교와 의회 연설 국면에서 존재감이 분명히 있었고요. 같은 해 방한한 의원단에도 포함돼 공식 접점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백악관은 그런 미셸 스틸을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했습니다. 여기까지 팩트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해석의 영역일 텐데요. 자, 이걸 윤 어게인 확정으로 말하면 과장입니다. 하지만 왜 하필 미셸 스틸이냐, 왜 지금이냐, 왜 한국 보충이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를 묻는 건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건 최소한 보수층들이 귀를 세울 만한 인사입니다. 그렇다고 샴페인 터뜨릴 일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 판을 뒤집는 결정타는 아니지만 그냥 지나칠 카드도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하지만요. 정치와 외교는 살아있는 생물이죠. 미셸 스틸이 과연 이재명 좌파 정권 내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건 비단 저뿐만은 아니겠죠.